안녕하십니까. 데이터 과학 기초이론.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서 가상의 SNS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가상의 SNS 회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따라가 보는 것이고요. 사용자 네트워크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 사용자에 대한 친구 추천을 구현하는 방법, 그리고 회사원들의 소득에 대한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유료 회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분석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데이터 과학자들을 위한 SNS를 운영하는 회사 데이텀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데이텀이라는 곳에서는 마치 링크드인처럼 데이터 과학자들을 위한 전문가들을 위한 별도의 전문 SNS죠. 여기서 책임 데이터 과학자로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첫날 출근했더니 부사장께서 면담을 하자고 그랬고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고 알고 싶은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첫날이었으니까 이제 하나의 우선 첫 번째 질문을 던진 것이 그럼 우리 SNS에 있는 가입해 있는 회원들 중에서 데이터 과학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이 핵심적인 인물일까 알고 싶다라고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관련 부서를 통해서 한 뭉치의 데이터를 받았어요. 자, 데이텀 주식회사의 SNS에서 핵심적인 데이터 과학자가 누군가라는 질문을 놓고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받은 데이터가 우리가 이것은 간단한 예로서 드는 것이니까 아주 단순한 예를 들게요. 그래서 데이터는 사용자 명단과 그 사용자 아이디별 친구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거를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이 시간은 파이썬 노트북, 주피터 노트북에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한번 실행시켜 보는 기회를 갖기를 바래요. 자, 넘파이를 써서 우리가 우선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했고 사용자는 현재 10명이 있네요. 현재 회원이 10명밖에 없나 봐요. 아이디 0부터 9번까지 이름은 히어로 던수 해서 이렇게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고, 그리고 프렌드십, 친구 간의 페어를 이렇게 데이터로서 가지고 있어요. 0과 1가 친구고 0과 2가 친구다. 이런 식으로 페어 쌍의 결국 이런 튜플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0과 2 사이, 0과 1 사이, 1과 2 사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그려보서 정리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이 쌍의 리스트를 보니까 좀 답답하지요. 이거 가지고 뭘 이렇게 찾아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쌍의 리스트보다 친구 관계를 나타낼 더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람별로 친구 리스트를 달아주는 게 일단 편하겠죠. 그래서 출력이 이렇게 나오도록 0번째 사용자에게 친구는 1, 2가 있다. 첫 번째 사용자에게는 0, 2, 3이 있다. 이렇게 달아주는 것이 훨씬 다루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좀 살펴보면 우선 처음에 딕셔너리를 friendships 해서 사용자 아이디 해놓고 users가 앞에 우리가 유저 리스트가 있었죠. users에서 사용자를 가져다가 그걸 아이디로 만들어서 아이디로 쭉 만든 빈 딕셔너리를 만든 거죠. 그죠? 딕셔너리면 요 딕셔너리의 오른쪽 밸류들이 다 없는 상태가 되겠네요. 그 상태가 만들어져서 초기화가 된 것이고, 그러면 프렌드십 페어 앞에 나와 있는 튜플들의 리스트에서 IJ를 받아다가, 그죠? IJ를 받아다가 I의 친구가 J라고 그랬으니까 J를 우리 리스트에다가 여기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하나 하는 거죠. 우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J번째 입장에서 J번째에서 I가 친구니까 J번째 여기 같은 경우는 2니까 2에다가 제로를 먼저 여기는 1이 우선 1이 들어왔겠죠. 1이니까 이 I가 제로인데 J가 1이었다면 0에다가 1을 어펜드하고 1에 가서 0을 다시 1에 가서 0을 어펜드 하게끔, 그죠? 이렇게 어펜드 하는 식으로 계속 전체를 룹
루프를 돌리면 전체 이런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네트워크상에서 각 사용자의 평균 연결수는 몇 개인가? 각 사용자별로 우리가 앞에 그림을 봤던 걸로 이 사용자별로 여긴 하나, 이 1은 좀 3개가 있고 뭐 5도 3개가 있고 이런 연결수의 평균은 얼마인가 하는 그런 코드를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보려니까 number of friends라는 이제 그 펑션을 하나 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용자의 친구 수가 몇이냐라는 펑션. 그럼 사용자를 받으면 사용자 아이디는 인티저가 들어오겠죠. 0부터 9 사이가 들어오면 그 사용자 아이디를 가지고 그 사용자의 아이디 부분을 사용자의 아이디 부분을 가지고 가져오는 거죠. 그럼 사용자 아이디를 가져와다가 유저 아이디를 찾고 유저 아이디를 프렌드십에서 프렌드 아이디를 찾아다가 보내주면 돼요.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그죠? 만들어 놨어요. 이미 4번이 들어왔다면 3, 5를 내보내는데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친구 수를 찾는 거니까 이렇게 랭스를 하면 요 리스트의 길이가 결국 친구 수가 될 테니까 랭스를 하는 거로 펑션 만들어 놓고 토탈 커넥션 제로에 이렇게 여기서 계속 불러다가 쌓아 나가면 되겠네. 토탈 커넥션은 계속 더해 나가다가 나중에 넘 유저스로 나눠주면 평균치가 나올 거고, 그죠? 그 사용자 총수는 유저스의 총 길이니까 여기 유저스의 이것의 길이니까 여기 개수만큼 10개가 되겠죠. 10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10 평균 연결수 여기 해서 2.4.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버전 2를 만들어 봤어요. 앞에서 우리 버전 1이라고 써 있었죠. 써 있었는데 버전 2를 만들어 봤어요. 왜 버전 2를 만들어 봤을까? 자, 이것은 가면서 설명합시다. 여기는 똑같아요. 그죠? 여기는 같아요. 같은데 토탈 커넥션 부분이 다르네요. 이 부분이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볼까요? 앞에 거랑 또 한번 비교해 볼게요. 비교해 보면 여기 토탈 커넥션 부분을 구하는 부분이 달라졌고 이거 for 루프를 썼는데 여기는 np sum from iter 뭐 이런 복잡한 함수를 쓰고 내부에 뭐 이렇게 for user 루프가 여기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써 있어요. 그죠? 써 있고 그다음에 assert total connections equal 24라고 하는 문장이 추가됐어요. 나머지 부분은 같은데 이 두 개가 달라요. 왜 다를까요? 결과는 같은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보면 for user in users 리스트는 우리가 딕셔너리는 아니까 거기서 사용자를 가져다가 그 사용자가 나온 것을 number of friends 이 함수의 버전 2에 불러서 그죠? 여기 불러서 우리가 사용자를 쭉 리스트를 만들어요. 계속 돌 테니까 계속 여기 루핑 도는 동안에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결국 사용자 수가 여기서 뭐 그 리스트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 리스트 형태인데 그 리스트 형태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아이터레이션을 돌았기 때문에 이게 아이터레이터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데이터가 직접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돌리면 아이터레이터가 만들어지고 아이터레이터가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여기서는 from 아이터레이터에서 쭉 모두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럼 썸 안에 가로 안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그거에 썸을 만들면 되겠죠. 사용자별로 총수가 나왔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보듯이 여기 보면 사용자 수가 둘, 셋, 친구 수가 2, 3, 3, 3, 2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리스트가 만들어졌겠죠. 적겠고 그것이 np 썸으로 해서 토탈 커넥션을 구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왜 복잡하게 구하느냐? 앞의 방식이 더 쉽고 좋지 않을까요? 네, 이게 쉬워요. 그리고 이 방식은 좀 어려워요. 그죠? 파이썬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 부분을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컴프리헨션이라고 하는데 루프 컴프리헨션 방식이 이렇게 내부에다가 for 루프나 이런 것들 다 포함시키는 방법인데 그 컴프리헨션 방법의 장단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고리즘이 좀 복잡할 때는 컴프레hension이 훨씬 빠르고 굉장히 많은 일을 처리할 때는 하지만 이게 복잡하지 않을 때는
대동소이하게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결론을 내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테크닉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여기다 강조하고 지나가요. 나머지는 같으니까 지나가겠어요. 그리고 친구가 가장 많은 사람을 이제 찾으려고 하니까 non-friends ID 해서 뭐 non-friends by ID별로 하나 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컴프레hen션 방식을 쓴 거죠. 그래서 user ID, non-friends ID, for user in users에서 유저를 가져다가 두 개 튜플을 만들었어요. 그죠? 튜플을 만들어서 뭐라고 했냐면 튜플을 만드는데 ID 부분을 가져오고 거기에 친구 수를 가져서 튜플을 만들어서 튜플의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for loop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리스트 만들었어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찍어보니까 윗줄 이거 윗부분이 찍히는 거죠. 이렇게 튜플들의 리스트가 나오게 되죠. 0, 1, 2, 3, 4, 5, 6, 7, 8, 9번별로 각각 친구 수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non-friends by ID sort를 한 거였어요. sort를 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그 sort에 대해서는 numpy 함수에서 파이썬의 기본 함수에서 sorted 같은 그 정렬 메소드에 대해서 좀 스타디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강력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소팅하고 싶은 거죠. 위에서 만든 것을. 그런데 그 해나가는 방식을 보면 자, non-friends by ID를 sort를 할 건데 키는 뭐라고 할 거냐면 자, 람다 ID and friends라고 해서 첫 번째 걸 가지고 올 것이고 왜 두 번째가 friends 수니까 friends 수를 갈 것이고 그럼 나이드 앤 friends는 어디 있냐? 우리 이 non-friends by ID를 말해요. 그래서 이 키에서 사용될 때 여기 쓰는 변수는 람다 함수를 쓸 때 람다 함수를 쓰면 이 변수는 여기 여기 있는 object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이것을 가져다가 첫 번째 거 항목에 되는 것이 이거죠. 0이 아니라 1이죠. 그래서 1에 대한 요 이제 키와 value라고 생각한다면 value 값을 가져다가 그 값을 키로 해서 소팅하는 거죠. 친구가 많을수록 많은 순서로 하고 싶은 것이니까 그렇게 쪼개 나가는 과정을 지금 정렬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팅하는 부분이 좀 아직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코드를 잘 보고 추가 스타디를 해서 외워둘 만한 이런 사용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외워두면 좋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친구가 많을수록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일 것 같죠. 그건 분명히 상식적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연결 중심성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degree centrality라는 용어로 불러요. 웹에서 우리가 그 소셜 네트워크 분석하든가 웹 네트워크를 분석할 때 우리가 연결 중심성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심성, 네트워크의 각 노드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연결 중심성이라는 것은 각 노드의 연결 차수로 계산된 중심성이에요. 즉 개수, 연결 개수가 몇 개냐 가지고 따진 것이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그린 것이냐면 연결 차수에 따라서 연결 차수가 클수록 원을 크게 그리는 방식을 택했어요. 원을 크게 그리고 작다면 원을 작게 그렸어요. 그게 봤다면 여기서 뭐 1번 같은 사람들이나 3번이나 다 같아요. 연결 개수가 3개니까 그렇게 보면 잘 계산된 것 같지만 자, 뭔가 흡족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더 중요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가운데 중심에 있는 데다가 친구가 둘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거느리는 사람들과 이 사람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그 연결 중심성이 높은데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별로 없어. 이렇게 이거 한두 개씩만 있고 여기 가서 뭐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이 아는 친구들이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자기 홀로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더라. 그러면 이런 사람이 중요한 거냐? 자기 현재 수는 굉장히 적지만 그 친구들은 굉장히 많은 연결 관계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냐? 이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냐? 뭐가 맞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이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고 해요. 이렇게 연결성이 많은데 이게 다 그 외톨이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지만
분명히 이런 방식의 척도는 분명히 이렇게 만족스러운 척도 같지는 않다.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허점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뭐 좀 그 척도를 배우자고 하는 시간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나가는 게 데이터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 자, 그래서 또 부사장께서 요걸 또 하나 하셨네요. 자, 그 우리 회원을 늘리기 위해서 특히나 우리 회원 간의 어떤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회원 간의 친구 관계를 촉진하자.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들어오면 친구를 추천하라고 이제 오더를 줬어요. 그럼 모든 그 우리 SNS에 들어가면 대부분 친구 추천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친구 추천 같은 경우를 이제 기능을 만들어 보자. 친구의 친구를 추천하는 방법이 제일 생각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에요. 즉각적으로 친구의 친구. 그래서 friend of a friend. 그래서 friend of a friend, 그죠? 그래 friend of a friend 해서 FOAF라고 이제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bad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이 방법을 써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컴프레hen션 방식으로 해서 friend of friend ID를 어떻게 가져오냐면 자, friendship user ID에서 하나씩 가져다가 그죠? enumerate 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가져다가 friend ID에 대해서 다시 friendship에서 찾아다가 그지? 그 사람의 친구를 찾아내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비능률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그죠? 한 번 할 때마다 다 리스트를 뒤져보는 방식을 쓰네요. 그죠? 이런 방식을 써서 프린트 하게 되면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된 것들이 나오네. 0과 0, 3, 3 나오게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쓰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이렇게 구현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런 방식보다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서로 함께 아는 친구의 수를 좀 만들어 보자. 이거 중요할 것 같다. 서로 함께 아는 친구의 수가 어떨까? 자, 그래서 friend of friends라는 놈을 만드는데 여기서도 복잡하겠지만 여기 보면 for문의 이 해석 굉장히 여기도 복잡하죠. 그래서 사용자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 봅시다. 사용자를 집어넣으면 이 함수를 이렇게 정했는데 friends of friends라고 함수를 정했는데 유저가 들어오면 유저의 아이디를 받아다가 유저 아이디를 놓고 자 프렌드십에서 아이디 찾아다가 프렌즈 아이디를 얻어서 그 프렌즈 아이디에 있는 프렌드 친구 관계에 있는 리스트들을 쭉 가져와요. 그죠? 가져와. 그래서 여기 보면 3번을 지금 집어넣은 케이스예요. 지금 3번을 집어넣어서 유저 3번을 집어넣었어. 유저 3번을 집어넣었더니 그거에 대해서 쭉 계산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가 1, 2, 4가 나왔고 이 사람의 친구 리스트를 보니까 친구 리스트가 이것이 나왔어요. 나왔고 여기서 함께 아는 것은 다르면 집어넣고 아니면 빼라는 식으로 이해 처리를 했죠. 처리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뭘 테스트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컴프레hen션 방식과 우리 for loop을 쓰는 방식에서 정말 차이가 있나요?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혹시 차이가 있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자기가 짠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좀 그 루프가 많고 그렇게 복잡해 보일 때 데이터 구조도 되게 복잡하고 했을 때 내가 지금 하는 방식이 효율적인가, 효율적이지 못한가라고 하는 거를 검사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그래야 프로그래밍 실력이 되게 빨리 늘 수 있어요. 그래서 타임잇, friends of friends, user 3 해서 실제로 이제 시간을 재본 거예요. 시간을 재봤더니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100만 번 루핑을 돌려가지고 각각 돌려서 우리가 보면 1.67 마이크로세컨드 플러스 마이너스 21.3 나노세컨드 퍼 루프를 계산해 왔네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평균 플러스 표준 편차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빠르죠, 빠르기는. 그래서 이렇게 7런을 한 거예요. 7런 7번 돌린 거예요. 그래서 돌려서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다르게 좀 써봐요. 버전 2 우리가 썼던 거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버전 2를 만들었어요. 버전 2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Friends of Friends 버전 2에서는 지금 컴프레hen션 방식을 썼어요. 카운터라는 함수를 컬렉션에서 카운터라는 함수를 써서 복잡한 형식으로 썼지만 내부적으로는 거의 같죠, 그죠? 여기는 여기서 friendship user ID에 대해서 한 방식이 friend user ID, 그 다음에 for friends ID에서 ID에서 이 잡힌 것에 대해서 다시 friendship을 찾아다가 그 friend of friends ID가 user ID가 같지 않다면 어떻게 하고 그죠? 이거하고 이거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서 돌려주는 형식이 똑같아요. 방법은 똑같은 방식으로 나오는데 좀 더 복잡해 보이는,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는 컴프레hen션 방식을 썼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 3.89 마이크로세컨드가 나왔네요. 앞에 볼까요? 1.67 마이크로세컨드예요. 그죠? 여기는 그럼 어디가 더 빨라요? 자, 보면 앞에 게 빠르네요. 단순하게 쓴 방식이 더 빠르네. 여긴 컴프레hen션 방식이 썼는데 더 느려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이론상으로 보면 컴프레hen션 방식은 for loop를 쓰는 방식보다 빠르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긴 더 많이 나왔죠, 오히려. 이것은 지금 너무 복잡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간단한 이런 모양에서는 for loop가 더 현실적이고 빠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굉장히 하는 일이 많고 복잡하거나 그리고 그것이 길 때 그때는 이것이 컴프레hen션 방식이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걸 적용하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 과학자 추천하기에 또 다른 방식을 택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 우리 친구의 친구, 같이 아는 친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죠. 그렇다면 또 이번에는 관심사가 비슷한 데이터 과학자를 추천하는 것이 그거 좋겠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이제 관심사가 뭐가 있는지 회원 가입을 하거나 평소에 사용자 정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 각 사용자별로 관심사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영본 사용자는 하둡, 빅데이터, 뭐 HBase, 자바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네. 스파크, 스톰, 카산드라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고 예를 들어서 9번에 가니까 9번에 가면 자바, 맵, 리듀스, 빅데이터 여기 9번에 하둡 여기 같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4가지 정도 관심사가 있고 그렇네요. 되게 복잡해요. 여기 중에서 서로 많이 겹치는 사람들을 해서 추천을 해보면 좋겠죠. 네, 그거 좋은 생각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ID 제로 이름이 히어로인데 ID 제로와 클라인 ID 9번은 함께 아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재미있는 점은 우리가 함께 아는 친구를 추천을 했는데 그런 경우라면 서로 연결점이 없어요. 연결점이 전혀 없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슷한 취미, 비슷한 관심사라는 이런 거를 가지고 보니까 하둡, 자바, 빅데이터라는 3개의 공통 관심사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 같은 9번 같은 경우는 4개의 관심사가 있는 중에서 3개나 75%가 지금 1번 사용자와 겹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관심사가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특정 관심사를 공유한 사용자들을 찾아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뭐 코딩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더 설명을 많이는 안 하겠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who like target interest 해서 그 타겟 인터레스트가 같은 사용자 아이디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타겟 인터레스트가 같은 것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 아이디인데 뭐냐면 인터레스트에서 그죠? 인터레스트 있는 경우에서 유저 아이디와 유저 인터레스트를 다 받아서 튜플로 받죠. 유저 인터레스트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유저 인터레스트 그걸 타겟 인터레스트가 같으면 유저 아이디를 내주는 거예요. 그죠? 내줘서 그거를 우리가 받아서 쓰는 거지. 그런데 이 방식은 호출할 때마다 모든 데이터를 다 읽어봐야 되니까 이렇게 10명밖에 없는 SNS 회사에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용자가 100만 병 1억씩 된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비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이겠죠. 그래서 어떤 인덱싱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즉각 필요한 부분만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당연히 여러분도 그렇게 설계를 하겠죠.
키 밸류를 이제 관심사와 사용자 아이디로 하기 위해서 collections import default dict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여기가 user ID by interest, 인터레스트별로 사용자 아이디를 만든 거예요. 인터레스트 항목별로 아이디를 쭉 만들었어요. 그거를 디폴트 딕트 리스트에서 리스트를 받아들이는 디폴트 딕트를 선언을 했어요. 여기 디폴트 딕트는 파이썬 딕트하고 다른 점은 우리가 그 딕셔너리를 만들 때 어떤 키가 없는 키에다가 할당을 하거나 하면 에러가 나는데 그거를 이제 디폴트 값으로 그 반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컬렉션에 나와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개선된 딕트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 인터레스트에서 유저 아이디와 인터레스트를 찾아다가 유저 아이디 어디 찾냐면 유저 아이디 바이 인터레스트에 인터레스트를 예를 들어 하둡이면 하둡에 해당되는 걸 거기다가 어펜드 유저 아이디를 계속 붙여 나가는 거죠. 그죠? 계속 붙여 나가는 방식으로 하둡이 나왔으면 하둡 쪽에 붙이고 맵 리듀스면 맵 리듀스 쪽에 붙여 나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없을 수가 있는 처음에는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에러가 나는 걸 방지시키는 거죠. 디폴트 딕트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쉽게 이걸 만들어 가도록 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아이디 여기 보면 관심사 사용자 아이디를 했고 그다음에 사용자 아이디 관심사별로 다시 만드는 케이스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시 interest by user ID 반대로 만들었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특정 사용자와 관심사가 가장 유사한 사람을 찾아보자.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어떤 사용자와 어떤 사용자가 관심사가 얼마큼 제일 유사하냐 서로 유사도 문제를 따져보는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장차 데이터 과학을 하게 되면 어떤 그 개체 간의 유사성에 대한 얘기를 유사성 비교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될 텐데 그 유사한 사람을 찾는 걸 생각해 보자. 그래서 해당 사용자의 관심사들을 훑는다. 그렇겠죠. 첫 번째. 두 번째. 각 관심사를 가진 다른 사용자들이 누구인지 찾아본다. 그렇겠죠. 다른 사용자들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세어본다.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9에 3, 1에 2, 8에 1, 5에 1 뭐 이런 식으로 9, 1 이건 너무 복잡하네. 그죠? 자, 우선 결과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디폴트 most common interest with user 해서 리턴을 뭐 하냐면 우리가 인터레스트 여기부터 봐야지. 여기 보면 인터레스트 바이 유저 사용자 아이디별로 이제 쭉 그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 아이디별로 관심사를 쭉 늘어놓은 거기에서 인터레스트를 가져다가 인터레스트를 어디서 가져오는 거냐면 이거 인터레스트를 유저 아이디 바이 인터레스트에서 유저 아이디 인터레스트별로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인터레스트 하둡이었다면 하둡에서 하둡에 해당되는 거를 가져다가 하둡에서 유저 아이디 바이 인터레스트예요. 그럼 하둡에 걸려 있는 사용자 아이디들이 있겠죠, 그죠? 하둡에 관심 있는 사용자 리스트가 쭉 있을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 사용자 하둡 인터레스트 거기서 리스트에서 가져다가 그죠? 인터레스티드 유저 아이디 이 하둡에 관심 있는 유저 아이디를 가져다가 그래서 거기서 유저 아이디가 유저의 아이디와 같은지 않은지 그죠? 인터레스트 유저 아이디가 유저 아이디와 같지 않은지를 보는 거예요. 보고 같지 않으면 계속 하는 거고 그죠? 같으면 이제 가는 거지. 그래서 인터레스트 유저 이제 자기와 똑같은 사람은 빼버려야죠, 그죠? 이 사용자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찾는 거니까 영번 사용자에도 찾고 싶은데 영번 사용자를 찾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같으면 안 되고 같지 않다면 이제 이놈을 리턴 시켜서 이런 것들을 카운트를 해요, 계속 그죠? 카운터를 하면 계속 늘어놓지. 카운터 이터레이터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주면 9에 3, 1에 2, 1, 5에 1 해서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상자들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카운트를 만들어내요. 9가 3번이나 등장해. 즉 9번 사용자하고는 같은 관심사가 3개 겹친다는 뜻이 되는 거죠. 1번 사용자와는 2개 겹치고 8번 사용자와 1번 겹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본다면 가장 유사한 사람이 9번 사용자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는 방법도 유사도를 재는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나중에 우리가 알고리즘을 배우면 알게 되겠지만 이런 방식은 결코 좋은 방식은 아니죠.
자, 그다음에는 데이터 과학자들의 연봉과 경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익명화된 연봉 및 근속 연수 데이터를 가지고 봤더니 자, 83,000불의 테뉴 근속 연수가 이제 8.7부터 뭐 10년도 있고 여기에 보면 뭐 1.9도 있고 하네요. 몇 개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각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각화를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플러립 파이플럿 SPLT라고 이제 alias를 만들고 매플러립 인라인 여기 앞에 퍼센트를 이제 매직 커맨드 명령을 쳐주면 앞으로 이제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직접 그래프들을 노트북에다 직접 표시하게 하겠다. 그래서 PLT show라는 명령을 주지 않아도 이 노트북에다가 자동적으로 표시를 하게 해주죠. 그래서 요 두 개는 항상 자주 쓰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쓰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제 셀러리 앤 테녀를 쭉 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보면 뭐 다른 것들은 별로 설명할 게 없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외우고 있으면 되겠죠. 이제 그 타이틀 표시는 어떻게 하지? 그럼 나중에 이 그림 명령을 그림을 한 다음에 스캐터 이제 그림은 요건데 그림 X와 Y를 이제 칼라는 블루로 해서 그림을 그려라. 그림 사이즈는 이거다라고 할 건데 그리드는 표시를 할 거냐 말 거냐. X축의 레이블은 뭐냐, Y축의 레이블은 뭐냐, 타이틀은 뭐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PLT 쇼를 항상 써주는 이유는 왜 써주냐면 이게 없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것을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로 바꿔서 사용하고자 할 때 셀들을 머지 시키고 나면 이 PLT 쇼가 없으면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걸 써도 안 써도 그만이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써놓는 게 좋겠죠. 나중에를 위해서는. 그래서 써놓는 거고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근속 연수가 길면 샐러리도 좀 높은 거 비례하네요. 그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데이터 과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선형 모델로 리그레션을 하면 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내 근속 연수가 내 경력이 이쪽의 경력이 한 뭐 7년 된다면 내가 연봉을 얼마나 정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속 연수별 평균 임금을 알고 싶다. 근속 연수별 평균 임금을 알기 위해서 이제 셀러리 바이 테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근속 연수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렇죠? 계속 근속 연수별로 만들었는데 이 방식은 되게 안 좋아 보여요, 그죠? 왜냐하면 근속 연수라는 게 그렇게 뭐 숫자가 일반적인 클래스처럼 뭐 한 두세 개 있는 것이 아니고 기껏해야 뭐 네다섯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다양한 수를 가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거보다는 연도별로 만드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을 텐데 8년, 7년 이런 다른 식으로 짜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버킷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버킷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좀 3을 얘기했어요. 3을 내서 2년 이하, 또 5년 이하, 또 5년 이상 이렇게 나누고 싶다 했을 때 버킷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쓰고 싶었을 때 그랬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니까 이 코딩은 쉬우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코딩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코딩 자체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는 그 결과와 우리가 어떤 것을 결과를 보고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얘기를 더 한번 보고 가는 거예요. 경력이 5년 이상인 데이터 과학자는 경력이 2년 이하인 초급자보다 연봉이 65% 이상 더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more than 5, 79166, 79,166달러. 그다음에 less than 2, 48,000달러 뭐 이렇게 썼어요. That's it.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이거 더 있을 수 있게 더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더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말들을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코딩이에요. 지금 이 부분은 이걸 뭐 누가 못 하겠어요, 그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갖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영 경력이 증가하면 연봉이 얼마나 더 오를까에 관심이 클 것이다. 대부분 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앞쪽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선영 회계 모델을 사용하면 좋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용자들이 유료 계정으로 전환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유료 계정으로 전환시키도록 우리가 프로모션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그 사용자층에는 이 사람들은 잘 안 하는데 그럼 다른 방식을 세워야겠죠. 즉 이런 분석을 통해서 우리 프로모션 방법을 어떤 계층별로 층별로 다르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이용 기간이 매우 짧거나 아주 긴 경우에는 유료 계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기간이 평균치 내외인 사람들은 유료 계정으로 안 가더라. 이게 왜 그럴까? 다른 부분에서 분석을 해봐야 할 숙제겠죠. 그래서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우리가 predict paid, unpaid 해서 여기서도 구분을 지은 거죠. 그래서 3.0 paid, 8.5면 return unpaid 이하면 paid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unpaid 6이면 unpaid네, 그죠? 이건 가입자가 아니네. 그래서 이걸 predict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의 기간이 6년짜리인 사람들은 대부분 유료 사용자가 아니더라라는 걸 예측하는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가 있다면 우리가 대략 어떤 사용자가 유료로 전환할지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좀 더 정교하게 만든다면 우리가 어떤 층들을 어떻게 유도해야 할지 층들을 밝혀낼 수 있겠죠. 우리가 관심 주제를 관심 데이터에서 등장하는 단어 수를 세서 관심 주제들이 뭐가 있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아까서 우리 봤듯이 여러 가지 데이터 관심 주제들이 있는데 사용자들에 통해서 사용자들이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그것들을 쭉 집계를 해보면 누가 제일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겠죠. 우리 사용자들은 요즘에 보면 뭐 하둡에 제일 관심이 많더라, 뉴럴 네트워크에 제일 관심사가 많더라, 이것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번 예제를 통해서 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 과학을 하면서 아주 간단한 형태의 SNS 회사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고려를 해보고 저런 측면을 살펴보고 저렇게 집계를 해보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데이터 과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통찰을 하는 과정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과학을 함에 있어서 무슨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데 조금이라도 동기유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